자, 원스피러시 이번 시간은 음모론 중에 음모론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사실은 음모 팩트. 사실 음모론 중에 사실로 드러난 거는 음모 팩트죠. 예, 음모 팩트, conspiracy fact라는 말이 요새 유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음모론을 여겼던 것들이 다 사실로 이렇게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히미안 그로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7월 북가주 소노마 카운티 드넓은 숲에서 140년 전통 비밀 결사 조직이 모여서 독특한 집회와 휴가를 같이 이렇게 보냅니다. 이 집회를 우리는 보히미안 그로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음침해요. 이렇게 부엉이상 저게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앞에서 의식 제사를 이렇게 치르고 이거 영상도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은 좀 소름 돋아요. 예,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한 소리 지르고 불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이상한 단체입니다. 근데 우리 엘리트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클럽인데 일단 1872년 창설된 그런 비밀 결사입니다. 그래서 조직 특성상 모임 존재 그리고 참석자 행사 내용이 그동안에 외부에 이렇게 공개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우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엘리트 특권층이 모여서 이렇게 사교하는 그런 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특이사항 중 하나는 페미니스트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남자입니다. 모든 멤버가 전원 다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남성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 특권층 남성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권층 모임이죠. 프리메이슨. 또 음모론 얘기하면 프리메이슨 빠질 수가 없죠. 프리메이슨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일루미나리하고도 연관돼 있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 거기 아니냐. 미국 지도층이면 세계 지도층하고 뭐가 다르냐? 미국 일이면 세계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하고도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예, 회원들은 미국 고위 정치인, 언론인, 군인, 이렇게 금융가 이렇게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 지도자들로 멤버가 약 2,3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1923년 이후에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의 다 싹 다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참고로 제가 뉴욕타임스 보고 급진 좌파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재선 때 1956년 이후 공화당 대선 후보를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없거든요. 예, 민주당만 쭉 지지했던 그런 언론이라서 급진 좌파 언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뉴욕타가. 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컬린 파월 전 국방장관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로널드 레건도 있었고 조지 H.W. 부시도 있었고 딕 체이니 전 부통령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여기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여기 초대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 보히미안 그로브에 초대를 안 받았는지 본인이 안 간지 그건 제가 확인 아직 못했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미국을 지배하는 이들이 모이는 비공식적인 클럽이 바로 이제 보히미안 클럽 혹은 보히미안 그로브인 셈인데요. 보히미안 그로브 상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부엉이입니다. 부엉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지혜의 상징이었다고 그런다. 그래서 이 모임은 부엉이를 숭배하는 그런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히미안 그로브 집회 장소에도 이렇게 대형이 부엉이상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거 보면 낮에 봐도 이렇게 좀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렇게 모습이. 왜 이런 거를 여기다 놨는지. 그리고 부엉이 그러면 약간 사탄 숭배하고도 이어지는 그런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회원들이 매년 7월에 3주 동안 철동 같은 보안 속에서 집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4월이니까 3달 뒤에 또 열려요. 이게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매년 열립니다. 북가주에서.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제 포럼 WEF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음모론이 많지 않을까? 음모 팩트도 많고 세계 경제 포럼, 뭐 빌더버그 이런 모임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 실제로 있는 미팅이고 뭐 빌더버그도 그렇고 그 WEF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75마일 떨어진 곳에 클럽이 소유한 보히미안 그로브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지도 잠깐 볼까요? 지도. 다음 장면 볼까요? 다음 장면.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대통령들, 그 뭐 레이건 그리고 뭐 닉슨 대통령도 저기 보이죠? 예, 그래서 저분들이 그런 그
엘리트 특권층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참고로 로널드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레이건 얼굴 생각이 나서 얼굴이 봐서 이제 생각나는데 레이건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이 이제 됐을 때 더 이상 보히미안 그로브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널드 레이건 미국 역사상 최고 대통령 뭐 꼽히죠. 뭐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 뭐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서 뭐 로널드 레이건 꼽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취임했을 때 그 사람도 이제 그 낸시 여사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낸시 여사가 그렇게 무당을 좋아했어요. 무당 말을 많이 듣고 뭐 한국에 있는 뭐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부인한테 많이 이렇게 의존을 했습니다. 낸시 여사가 그래서 이제 그 무당을 만났는데 취임식을 몇 시에 하는 게 좋겠냐 뭐 이런 거 며칠 몇 시에 하는 게 좋겠냐 했는데 새벽에 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통보를 받았대요. 무당으로부터. 그래서 새벽 12시에 진짜 취임 선서를 했어요. 레이건이.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무당 만났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낸시 여사가.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코너마다 플라자마다 없는 게 다 있는 게 도너츠 가게 다 있고 그 사이킥 그 점쟁이라고 하죠. 뭐 점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무당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 좋게 얘기하면 역술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도 거기에 많이 의존한 것 같아요. 레이건처럼 이렇게 그 리더십 센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우리가 레이건 보통 냉전의 영웅이고 구소련을 무너뜨린 그런 주인공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그래요. 제가 뭐 보히미안 그로브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로널드 레이건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닉슨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얘기를 할게요. 다음 장면 볼게요. 지도 보면 그 구글맵 보면은 저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75마일 정도 그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북쪽으로 75마일이고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이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보히미안 그로브는 비즈니스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맥 형성은 물론이고 주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비밀 회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그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해튼 프로젝트 하고 그 1942년에 그 세계 최초 원자폭탄 투하 계획도 보히미안 그로브에서 세워졌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 차기 대통령 후보가 논의되기도 했는데 1967년 리처드 닉슨하고 로널드 레이건 중 누가 후보에 출마할지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뉴스위크지가 한번 다뤘어요. 하도 보히미안 그로브 음모론 집단 이거 뭐 하는 데냐? 의혹의 눈길이 많아지니까 뉴스위크지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뭐 어디까지 뭐 자세히 파헤치겠습니까? 이런 미팅을. 뭐 뉴스위크지면은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뉴스위크지 1982년 8월 2일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 세계 가장 명성 높은 여름 캠프 보히미안 그로브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북쪽 75마일 그 구역에서 진행 중이다. 철통 같은 보안 속에 2,700에이커 휴양지는 허버트 후버 이후 모든 공화당 대통령이 포함됐고 남성들로만 구성된 고도로 폐쇄적인 보히미안 클럽 교회 모임이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들로 구성된 보히미안 그로브는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호수변 담화이며 이번에 연설자는 80년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할 헨리 키싱저다. 헨리 키싱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국방장관이었고 얼마 전에 100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죠. 근데 많은 분이 헨리 키신저를 이제 딥스테이트 인물이라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손꼽고 있어요. 기득권 멤버고 헨리 키신저. 자, 그렇다면은 보히미안 그로브에서는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걸까? 일단 증거 사진 하나. 이제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이게 좀 역겹고 제가 볼 때는 좀 구역질 나요. 많은 이런 보면은 이렇게 이게 1909년 사진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흑인 어린이로 추정되는 그런 아이가 이렇게 의식에 쓰여지기 위해서 묶여서 이동 중인 모습이에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 사진은 National Geographic에서 이렇게 그 역사적 기록물로 공개한 사진인데요. 그래서 보히미안 그로브에 대한 이런 상당한 의혹.
너네 왜 모여서 이딴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1909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정신이 더더욱 이렇게 팽배해 있을 때인데 미국이 지금은 뭐 좀 아니지만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보헤미안 그로브 의식에 대한 그런 악소문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딥스테이트를 파헤치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탐사보도기죠. 다음 장면 있나요? 이것도 의식 중 하나예요. 이것도 의식 중 하나인데, 예, 그래서 이게 보헤미안 그로브 멤버들이 여기서 도대체 이런 의식을 왜 하는 거냐? 이게 악마 숭배.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이외, 예수님이 아닌 이외의 존재를 숭상하는 건 다 이렇게 아이돌 숭상,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죠. 다음 장면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엉인데 알렉스 존스 사진 조금 이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 알렉스 존스가 2000년 7월 15일에 보헤미안 그로브를 이렇게 직접 잠입해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어요. 보면은 여기저기 뭐 이렇게 삭제도 했지만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럼블에도 있고. 그래서 알렉스 존스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보헤미안 그로브에 대해 모든 걸 폭로했습니다. 이게 영상을 보면은요. 이렇게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 이게 30m 되는데 거대한 부엉이 석상 주위에 둘러선 이렇게 사제들이 부엉이에게 신하로서의 예를 표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개신교 진영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개신교 진영, 기독교 진영에서는 보헤미안 그로브를 계속 우상 숭배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 지금 하이라이트예요. 그 사진 보시면 이걸 뭐라 그러면 the cremation of care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근심의 화장인데 두건을 쓴 사제들이 거대한 부엉이 석상 앞에서 관을 연상케 하는 물건을 태우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한참 진행되다가 이렇게 사람들 환호 속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불길 속의 분위기는 이렇게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이게 근심의 화장이라는 게 사람의 양심을 없애고 근심을 없애가지고 추진력 있게 앞으로 나가자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한대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양심 있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양심이 있으면은 나쁜 짓을 못하니까 나쁜 짓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됩니다. 이건 실제로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년 열리고 올해도 7월에 열립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 샌프란시스코 북쪽 75마일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작정하고 몰래 들어가지 않는 한 절대 들어가기가 힘든 곳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렉스 존스가 이거를 잠입해서 성공적으로 이걸 담았다는 건 그건 엄청난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도 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어린이로 보이는 물체 실루엣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의식에서 소각한 게 인형이냐, 이게 죽인 게 인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형이냐, 아니면은 진짜 어린아이를 여기에 숭배한 거냐, 이거 바친 거냐, 제물로 바친 거냐. 그 논란이 큽니다. 예. 근데 워낙 철통처럼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또 기득권들, 특권 엘리트층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알기가 힘들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흉내만 낸 거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찍힌 모임 사진을 보면 아까 보시면은 뭐 흑인으로 보이는 아이를 묶어서 어디론가 데려가는 장면이 있고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그 아이를 이렇게 해치는 의식이 진행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모임의 오래된 그런 의식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이제 드라마, 예를 들면 HBO 드라마 True Detective, 제가 강추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True Detective 시즌 1을 보면 또 거기서도 이렇게 이런 비슷한 제사를 지냅니다. 예, 그래서 좀 역겹죠. 이런 내용들 자체가. 예. 그래서 어쨌든 알렉스 존스 탐사 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제사 활동이 폭로가 됐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한 영상이라 여러분께서도 그 정도 목숨 걸고 취재했는데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근데 영상은 컷은 안 가져왔어요. 자, 어쨌든 눈에 띄는 건 이들 의식 행사는 모두 거대한 올빼미 동상 앞에서 이렇게 거행된다는 점인데 다음 장면 볼까요? 이 같은 보헤미안 그로브 의식은 바로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알렉스 존스고요. 알렉스 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탐사보도 특히 이제 요새 최근에 보수 진영, 대한 언론 진영 그리고 심지어 진보 좌파, 급진 좌파 진영 일부에서도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강성 진보. 예를 들면은 코미디언 겸
대표적인 진보 농객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진보 농객 중에 한 명입니다. 지미 도얼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침 뱉었어요. 직접 만나가지고 그 공화당 전당대회 가가지고 침까지 뱉고 그 침이 이 사람 입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알렉스 존스. 근데 얼마 전에 초대를 해가지고 당신이 말한 게 너무 다 이렇게 진실로 드러나는 게 많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 이제 그 화해해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지미 도얼가 거의 알렉스 존스가 얘기하게 다 이렇게 두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 입장으로 선생님한테 수업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워낙에 지금 폭로하는 내용들이 다 사실로 드러났고 보히미언 그로브도 다 이제 이거 부인하는 거는 이걸 보히미언 그로브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기득권, 가짜 뉴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장면 볼게요. 자, 눈에 띄는 거, 자, 이 장면 보면은 이제 올빼미 동상 앞에서만 이렇게 그 거행된데 보히미언 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의식이 바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말렉 그 신앙 일부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서에도 나오죠. 말렉은 인간 몸에 이렇게 황소 머리를 하고 두 팔을 벌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탄 숭배 보통 그런 거 얘기할 때 몰렉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린이를 이렇게 바쳐요. 자기 첫째 아이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째 아이를 이렇게 바칩니다. 그럼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래서 그렇게 그 불을 피워서 화염 속에 그 아래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던지는 그런 매우 잔인한 가나안 지방 풍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의식을 행하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네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보히미언 그로브에서 동성애 집단 난교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는 게 이런 행사를 계속 이어온 거 아니냐. 이런 제사를 계속 이어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을 계속 이어온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식을 보면 아까 다음 장면 볼까요? 있나요? 다음 장면. 예. 어쨌든 이 의식을 보면은 무슨 오페라 무대 같이 그렇게 보이고요. 저는 이제 그 영상을 싹 다 봤어요. 그래서 의식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불길 속에서 막 난리 치는데 예. 아무튼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찝찝해요. 보면은 이 엘리트 특권층이 모인다는데 예? 뭐 헨리 키신저도 있었고 뭐 레건도 있었고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모임을 가지? 이게 세상이 다 암흑 세계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보히미언 그로브 영상을 보면 알렉스 존스가 파헤친 그 영상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알렉스 존스는 Public Enemy No. 1이 됐어요. 공공의 적 넘버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가장 먼저 디플랫폼 되는 게 알렉스 존스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애플, 뭐 구글 100개 이상 플랫폼에서 제명됐어요. 알렉스 존스가. 자꾸 기득권을 건드는 이런 그 폭로 탐사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 컷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알렉스 존스는 당시 공화당 실세 중 한 명인 데이비드 걸겐을 걸겐 의원을 기습적으로 인터뷰해서 연방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기습적으로 인터뷰해서 쩔쩔매게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야, 너 보히미언 그로브 갔지? 가서 뭐 했어? 거기 왜 가? 질문에 꼼짝을 못 해요. 갔다는 건 인정하지만 막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러다가 막 화내를 냅니다. 너 이거 왜 취재해? 이런 거 왜 취재해? 하면서 막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왜 데이비드 걸겐이 화를 냈을까요? 알렉스 존스한테. 자, 매년 7월입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멤버십 가질 수도 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북가주 소노마 카운티 드넓은 숲 140년 전통 비밀 결사 조직 보히미언 그로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